자, 이제 테이블 활용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그 액세스에 대한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액세스를 우리가 화면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우리가 열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액세스 객체가 뭐가 있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액세스에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이렇게 이제 객체가 있는데, 그러한 객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나머지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를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필드 이름인데요. 필드 이름은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이 형식이 중요해요. 그 형식을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그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니까, 종류에는 일단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통화, 일렬번호, yes, no, 그 다음에 OLE 객체, 하이퍼링크, 조회 마법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액세스를 나중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려면 이 각각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크기가 만약에 크기 이내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 크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작성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에서 크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조회 마법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회 마법사에 대한 내용은 그 목록 상자하고 콤보 상자를 작성을 했을 때 컨트롤에 그런 특정 속성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회 마법사는 나중에 한번 언급이 될 텐데, 데이터 형식이 아니라 필드 속성에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엑셀 옵션이 있듯이 액세스에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으로 가서 각각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약 요건이 있는데요. 제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필드에서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그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널값이나 중복된 데이터의 입력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필드 속성에서 보면은 그 일반 탭과 그 조회 탭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일반 탭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내용들, 각 항목이니까 이런 항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조회 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일반 탭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요. 항목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항목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일반 탭에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 크기가 있어요. 필드 크기는 그 필드 집합의 문자열, 숫자, 일렬번호 형식으로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그 최대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드 크기에 보면은 요거는 그 표에서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트, 그다음에 십진수, 정수 이렇게 했는데, 각각의 그 설명 내용들, 그리고 끝에 크기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정수, 실수, 그다음에 실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싱글 실수가 있고 더블 실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차이, 그다음에 복제 아이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참고로 설정 필드에서 여러분들 이미 그 데이터가 있는 필드에 큰 필드 크기 값을 그 작은 값으로 변환을 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 형식이 있죠. 숫자, 날짜, 시간, 문자열 등을 표시하고 인쇄하는 방법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표시되는 방법에만 적용이 되고 데이터가 지정되는 방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요 책에 언급된 내용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통화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요. 그
엑셀에도 표시 형식에 있는 그 형식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형식이 있는데 일반, 통화, 유로, 그 다음에 고정, 표준, 백분율, 과학령 이렇게 있는데 형식의 명칭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 설명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숫자와 통화 데이터의 사용자 정의 형식이라 그래서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에서 기본 날짜는 이렇게 표시된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날짜는 이렇게 표시된다. 보통 날짜는 이렇게 표시되고 간단한 날짜는 이렇게 표시된다 라고 하는 이 형식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한 시간은 이렇게 표시되고 보통 시간은 이렇게 표시된다. 그리고 간단한 시간은 이렇게 표시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날짜하고 시간을 볼 때 뭐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연월일부터 해가지고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기본 날짜가 표시되는 것과 자세한 시간은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나머지 내용에 따라서 날짜하고 시간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의 사용자 정의 형식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엑셀처럼 각 기호별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엑셀을 여러분들 숙지를 하셨으면요 이 내용은 중복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메모 데이터의 사용자 정의 형식에선 기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호의 의미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도 4개의 구역으로 나누되 각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지정하고 날짜, 요일, 시간 등의 사용자 정의는 공백으로 구분한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쉼표와 다른 구분 기호를 추가하려면 이중 따옴표로 양쪽에 표시한다 라는 점. 그 다음에 각 구역의 형식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구역의 서식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 점. 그 구역은 요 옆에서 설명이 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아니요, 그러니까 yes, no에 대한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을 구역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역별로 설명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력 마스크에 대한 내용, 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입력 마스크가 뭐냐면요. 데이터의 그 입력할 때 그 데이터를 그 신속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되는 그 데이터 형식에 맞게 입력 틀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속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와 형식 속성을 한 필드에 모두 지정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추가할 때는 입력 마스크 속성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때는 형식 속성이 적용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요. 입력 마스크에도 각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설명 내용이니까 요걸 기억을 하시고, 입력 마스크는요, 그 필드 속성 그에 보면은 일반 탭하고 조회 탭이 있잖아요. 그 일반 탭에 보시면은 입력 마스크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입력 마스크 항목 끝에 보면은 단추가 있어요. 그 단추를 누르면 나타나는 대화 상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마스크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문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이 문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다 어떻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문자에 대한 내용을 꼭 암기를 하시고, 저 입력 마스크에 대한 문자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기출문제를 좀 볼게요. 42번인데요. 다음 중 입력 마스크 설정에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이제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기호를 외워야겠죠. 일단 구는요. 구는 그 숫자나 공백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선택 요소로 덧셈하고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우리 책에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구는 일단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꺽쇠, 오른쪽 꺽쇠, 왼쪽 꺽쇠가 있는데요. 요거는 모든 문자가 소문자, 대문자로 변환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L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A에서부터 Z까지의 영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기 4번이 맞았는데요. 이 L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 선택 요소가 있고 필수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필수 요소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 그 필드에 입력할 그 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를 지정을 하고 입력 데이터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그 속성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의 어떤 규칙이니까 사용 예를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읽어보시면은 또 가볍게 또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참고를 좀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값이 있는데요. 이 기본값은 레코드, 그러니까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해당 필드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문자열이나 식을 지정을 하는 그런 값을 말하는 거고요. 필드의 기본값을 자동으로 입력하려면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키를 누른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OLE 개체나 일렬 번호 필드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빈 문자열 있어요. 빈 문자열 허용은 필드에 그 문자열 길이가 0인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하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빈 문자열에 대한 요 내용, 빈 문자열을 입력할 때 큰 따옴표를 공백 없이 입력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 메모 하이퍼링크 필드에 빈 문자열을 입력을 하려면 필드의 빈 문자열 허용 속성을 반드시 예로 지정한다 라는 점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본키와 인덱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키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키의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기본키가 그 테이블에서 각 테이블을 고유하게 정의하는 그 필드나 필드 집합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런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키를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찾거나 정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키를 지정을 하면 인덱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키와 함께 인덱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 언급된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기본키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하시되 특히 단일 필드 기본키 요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이디나 내선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고유 데이터가 입력된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단일 필드 기본키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의 특징이 있는데 인덱스의 특징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인덱스는 데이터의 검색이나 그룹화 등의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정 기준에 맞춰서 그 일정 기준에 맞게 정렬되도록 우리가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덱스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되 특히 그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하나의 그 테이블에 32개까지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인덱스에는 10개의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OLE 개체 형식의 필드에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이 부분에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의 속성은 아니요,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세 가지의 종류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인덱스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인덱스에 대한 그 우리 책에 언급된 내용만큼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덱스는 좀 중요해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속성 설정 시 사용하는 인덱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검색과 정렬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죠. 이거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진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이 OL이 개체인 필드에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주로 기본 키에 설정한다. 자, 요거는 아니죠.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이 가능한 게 아니죠. 한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10개 필드를, 테이블은 32개의 인덱스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당 내용을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설정도 중요해요.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테이블에 그 데이터를 지정할 때 잘못된 데이터의 그 입력을 미리 방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테이블에 저장된 그 정보들은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설정의 이 특징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관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1대1 관계, 그 다음에 1대 다 관계,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 이 세 가지를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관계 편집이라고 하는 그 대화 상자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관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의 이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필드 모드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추거든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렇게 종류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이에요. 참조 무결성의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모두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시고요. 참조 무결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테이블 간의 그 관계를 유지를 하고요. 사용자가 실수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미리 규칙을 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의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참조 무결성의 설정 조건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강화에 따른 규칙 모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참조 무결성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건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책에 언급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이 문제도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참조 무결성은 참조하고 참조되는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즉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 시에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다. 외래키 값, 요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은 레코드를 삭제해도 이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의 레코드 추가 시 외래키 값이 널 값인 경우에는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죠.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참조 무결성이 유지된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 무결성에 대한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코드 추가 삭제 변경인데, 요거는 가볍게 내용을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레코드 추가는 단축키 어떤 단축키를 이용을 하는지, 레코드 삭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방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레코드 높이 변경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 레코드 높이 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책에 언급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레코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종종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상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높이 변경을 이렇게 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데이터 변환으로 와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데이터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그 데이터를 액세스 테이블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수 없는 파일,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는 외부 데이터 파일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내보내기는 가져오기와 좀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내용을 숙지하시되 파일을 내보내는 경우, 그 다음에 테이블 쿼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다. 폼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각각 개체마다 어떠한 파일을 내보낼 수 있는지 종류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 만들기라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연결하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데이터 수집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